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7명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거죠. 자, 방역 당국은 확진자는 줄었지만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할 우려가 크다면서 한 주간 더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 경찰이 코로나 백신 접종 가짜뉴스 단속에 나설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300명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국내 확진자가 330명이고 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합쳐서 240명, 나머지는 거의 다 한 자릿수 확진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추세 어떻게 보이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원래 300명대, 400명대의 3차 유행 이후에 새로운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네. 새로운 바닥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들이 일부 생기면서 400명, 500명, 600명대를 기록하다가 대규모 집단 감염의 여파가 줄어드니 다시 300명대로 가라앉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에 비교적 확진자 숫자가 좀 적은 편이라 네. 화요일, 수요일 환자 수를 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안정세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네. 뭐 1 넘으면 확산한다, 1보다 낮으면 줄어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1.12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떻게 또 수치를 어떻게 매기는지 방식도 궁금해요. 예, 감염 재생산 지수를 계산하는데 이제 중요한 그 요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느냐 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장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느냐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강화하면 접촉자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예.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빨리 해서 그 사람을 격리하고 그 사람의 접촉자를 격리함으로써 새로운 전파를 막아내는, 그러니까 감염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거죠. 예, 예. 그걸 통해서 확진자 숫자를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예측 모델에 들어가는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입력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확진자와 접촉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해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단기 예측에는 재생산 지수가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데 네. 장기 예측의 결과는 좀 부정확하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에 보면 뭐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 뭐 금방 1,000명, 2,000명, 3,000명 된다 그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을 보면 이게 그 단기적인 좀 추세를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1이 넘는 값이 나오는 것도 지난주에 발생한 공장에서의 집단 감염, 대형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의 그 여파가 반영된 것이지 이게 예. 쭉 그렇게 앞으로도 1 이상의 값을 계속 기록할 것이다라고 그 값만 보고 예측하시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면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는데 현재 개학 준비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나요? 네, 개학하고 등교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닌데요. 그래도 교육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생에 대해서는 등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고 그 방침에는 뭐 별 변화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방침을 세운 이유는 일단은 돌봄 기능이죠. 학교에서 등교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집안에서 감당해야 될 돌봄의 무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공교육에서 그래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 이제 입학을 하는 처지이고 2학년의 경우도 작년부터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학교에 자주 가지 못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소속감이라든지 또 또래와의 만남, 또 공동체 형성 이런 데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학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당국의 입장인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의 이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밀집도 적용이 됩니다. 예. 학교의 전교생 수의 3분의 2
이하에서 등교를 할 것, 뭐 이런 밀집도 적용이 되는데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 밀집도 적용해서 제외를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고정적으로 1, 2학년은 최소한 등교를 하기 때문에 이 등교에 대한 준비를 교육당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방역 물품을 교내에 비축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개학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방역 지원 인력으로 5만 4천 명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의 어떤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학교에서 취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아예 등교 개학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 개학 자체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지난 1년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발생 상황을 각국이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새로 발견한 거는 학교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감염이 그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는다. 예. 학교가 감염으로부터 꽤 안전한 곳이다. 방역 예. 조치만 잘 취하면. 네. 그리고 등교 수업을 하지 않았을 때,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생기는 이제 사회적인 여파, 뭐 학습의 결손, 학습 격차의 문제,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더 확장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학교를 최대한 문을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등교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좀 취해졌으면 조치 중에 하나는 학교에 계신 교사와 학교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빨리 예방 접종을 해서 코로나 백신 예. 접종을 해서 그 교사나 학교의 직원들을 통한 학교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좀 막아줘야 학교가 안전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얘기는 그래서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염 경로를 보니까요. 선행 확진자 접촉이 3분의 1이다. 감염 경로에서 선행 확진자 접촉이 3분의 1이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코로나 환자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기존에 있던 코로나 환자와 접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무조건 먼저 다 걸렸던 사람. 네, 그렇죠. 네네. 먼저 걸렸던 사람과 무조건 접촉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방역 당국이 선행 감염자 접촉과 집단 감염을 나누고 있는데 그거는 네. 그냥 그 감염의 규모가 10명 이상이냐 이하냐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0명 이하의 작은 감염은 선행 접촉자 접촉 감염으로 분류를 하고 네네. 10명 이상이 되면 집단 감염으로 분류하는 규모에 따른 분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보도에서 지역별로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 그거는 최소한 10명 이상인 걸 말하는 거군요.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딱 정확하지는 보통 않지만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요새 순천향대 병원 보니까 218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관련 확진자가요. 근데 네. 거기 보니까 지금 처음부터 관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계속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퇴원을 하는 환자가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병원 밖으로 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처음 발견되었을 때 시점도 좀 중요합니다. 예. 그 감염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발견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발견되는 것 차이가 있거든요. 예. 예. 이거 아마 후자 쪽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이제 병원 내에서 더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예. 이 원인들은 계속 짚어봐야겠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 측면에서부터 다시 점검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병원의 입소자보다는 그 일을 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출입이 좀 많은 편이고 또 이제 나들이도 하는 편인데 예. 외부 모임에서 감염이 돼서 유입이 되는 그것들이 차단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입소자나 간병인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소홀하지 않았는지 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예. 또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실내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확진자 수가 불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좀 교훈으로 얻어서 병원 내 방역 수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수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를 보니까 지금 41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향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향은 좀 어느 정도로 잡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숫자만 놓고 보면 이제 2.5단계를 수도권으로 격상하는 게 맞는 숫자인데요. 지금 기준으로요? 지금 기준으로. 예. 예. 근데 이제 그 확진자 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뭐 그 소규모 감염이 많이 모여서 500명, 600명, 그래서 평균 400명대 이상으로 올라선 게 아니고 소수의 대규모 감염, 아까 말씀드렸던 2개의 공장과 1개의 대형 병원에서 감염이 늘어난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한다고 해도 현재 공장이나 대형 병원이나 뭐 요양병원은 별 영향을 받지 네. 않는 시설. 결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도 거기서 발생하는 감염은 지금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숫자만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서 감염이 많이 생기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는 뭐 공장, 교회,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방역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던 보수 단체들이 이번에는 3.1절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경찰 측에서 집회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 95건 정도가 9명을 초과하는 그런 집회 규모를 기획을 하고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집회 금지가 통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작년 광복절 집회 그거 하나 때문에 2차 유행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이유는 다 같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뭐 나들이 갈 것도 좀 참고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집회 자유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왜 그 2차 유행이 번져나가는 상황에서 강행을 하고 또 심지어 집회 참가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노를 했던 것인데 이 시위라는 것은 이제 여럿이 모여서 위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시위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도 자신들의 뜻을 알리고 그 동의와 공감을 얻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또 차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실패한 집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현재 뭐 유행이라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집회를 강행한다고 했을 때는 설령 이 집회에서 어떤 뭐 감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태도 자체로 이제 외면받거나 지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여론은 이제 현재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감염 사례 한 번 더 짚어볼 텐데 충북 영동에 있는 유원대학교에서 관련 확진자가 12명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이들이 대부분이 유학생들인가 보죠. 그래서 어디에 더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의 소재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감염 경로도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특별히 외국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크게 뭐 방점을 찍을 필요보다는 네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예. 기숙사에 입소를 앞두고 있는 20대 학생이 처음에 확진자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전에는 또 원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네. 원룸의 주인 되시는 그 어르신도 확진이 된 것으로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커뮤니티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좀 집단 감염이 확산이 되었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유학생분들이 한국에서 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겸직을 또 겸업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인근에 있는 옥천이라든지 진천, 대전 이런 쪽으로 뭐 택배라든지 이런 알바를 하기 위해서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예. 부분들이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테고 역학조사에서 좀 꼼꼼하게 그렇게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예. 또 유원대에서는 일단 수업은 비대면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고 학교 근처에 또 선별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검사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유원대에서 그 확진자가 나온 것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경북 의성군에서 네. 동호회에서 세계 가족 모임이 확진이 됐는데 다 온천에서
그 온천과 관련된 그 모임에서 또 전파가 네, 된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유원대도 그렇고 각지의 M차 전파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역학조사를 할 때 그 서로 다른 집단 감염에서 파생된 N차 감염이 발생하면 이제 감염의 경로를 조사하는데 그 경로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두 개의 집단 감염이 서로 따로 발견돼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별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에 서로 연관된 두 개의 집단 감염이 생겼는데 이 하나만 발견돼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하나를 잘 모르고 있었으면 이쪽에서 이제 감염이 장기간 확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 초기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잘 못하면 예를 들면 동부구치소 같은 네. 사례가 벌어지고요. 아, 아마 한양대 병원도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감염의 꼬리가 굉장히 길게 오래 가는 거는 네. 초기 역학조사에서 충분히 격리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한 추가 감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무엇보다 초기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지금 관련 확진자가 13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상황이 현재 어떤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발생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검역 단계나 자가격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고 네. 일부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소규모 가족이나 친지들을 통한 감염이라 이게 널리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아직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좀 안전한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근데 역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거는 지금 간간히 발생하는 가족, 지인 감염이 발생하는 걸 보면 역시 이게 시간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심각해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감염의 뭐 절반 가까이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 예.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그 미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와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가 서로 결합해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변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돼 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은경 청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네. 하는데 또 이스라엘의 사례가 단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여준다고 해요. 네, 왜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몇 % 이상이 면역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60%냐 뭐 70%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는 바이러스의 그 재생산 지수에 반비례합니다. 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전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달성해야 될 집단 면역의 면역을 가진 인구의 숫자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로 60%면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하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국내에 유입되면 그게 60%가 아니고 70% 이상이 돼야 되는 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접종을 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거를 막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의 경우도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접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일 한 3,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이제 원래 한 10,000명쯤이었으니까 많이 줄긴 했지만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면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대부분의 새로운 신규 확진자가 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예.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금요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고요. 토요일 날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모의 연습도 했잖아요, 계속. 이제 네. 그 순서도 정해졌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맞게 되는 거죠? 집단이요? 일단 투트랙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들어오고 이제 화이자도 들어오게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24일부터 이천 물류센터로 이동을 해가지고 25일부터 전국 보건소하고 요양병원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요양병원이라든지 이쪽에서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 화이자 같은 경우는 27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전달이 돼서 그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백신을 먼저 네. 접종했던 나라들 보면 가장 처음에 누구한테 접종을 하느냐 그것도 네.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 상징성도 있으니까 의료진도 있고 고령자도 있고 많이 각국 지도자도 있고 네. 지금 아직 정해진 것 같지 않은데 발표 안 난 건지 아무튼 어떤 사람이 될까요? 네. 글쎄 누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1호 접종이라고 하는 게 그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과 관련된 어떤 희망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접종을 하도록 권유하는 효과를 내는데요. 그러니까 네. 영국 같은 경우 90세 할머니가 처음 접종을 받으면서 나도 접종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다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1호 접종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맞느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면서 네. 예를 들면 1호 접종자가 무슨 실험 대상이냐, 뭐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1호 접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그 소중한 기회를 정치적 공방으로 날려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뭐 이번에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쟁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예. 뭐 전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좀 백신 문제에 관해서는 다 같이 긍정적이고 합심하는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지금 그 1호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네. 있거든요. 근데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분들은 안전성은 되게 좋다. 네. 근데 효과를 아직 임상 그 건수가 많지 않아서 효과 문제지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네.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65세 이상 노인의 문제가 이제 계속 됐었는데요. 네. 1, 2, 3상을 다 통틀면 거의 3,000명 가까운 65세 이상 노인이 임상 시험에 참여했고 예. 그분들에서 별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단지 효과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임상 시험에 참여한 노인의 숫자가 적어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문제였는데요.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대규모 임상 접종이 이루어진 영국의 경우를 보면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별로 없다. 오히려 영국에서 보면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를 비교하면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파이자보다 심각한 부작용은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 적다 이런 보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그 우려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른 백신에 비해서 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효과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고령층에서도 효과가 있는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인 교수님의 이 확실한 말씀을 듣고 논란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첫 전문가 자문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번 주에 접종할 물량 같은 경우에는 특례 수입 절차라서 검증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경로는 다르지만 같은 백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확보가 된 것을 이제 정부가 일부 받아서 들어오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특례 수입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이 물량이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굉장히 필수 인력들에게 맞추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특례 절차를 밟아서 빠르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한국 정부가 화이자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코백스 퍼실리티가 아니라 국가 대 기업 차원에서 계약을 한 그 물량들이 이제 3월 말부터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전체 계약한 것이 1,300만 명분인데 그 중에서 50만 명분이 3월 말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300만 명분이 2분기에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별도의 조금 더 정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 국내에서 그 전문가 자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그리고 최종점검위원회 이런 앞으로 남아있는 정식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 정부 방침은 다음 주까지는 이 절차들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임박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한 가짜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경찰도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상태인데 현재 좀 어떤 대책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런 게시물들이 올라올 경우에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을 한다라고 하는 이게 초동 대처의 문제죠. 그것들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유포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거나 혹은 수사 전에 내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파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뭐 인과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망을 하셨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경찰이 빠르게 사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예. 시스템을 정비를 하겠다라고 경찰청장이 밝혔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라든지 경찰 수사 당국의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뉴스라고 해서 우리가 네.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진짜 뉴스라고 하면 해외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진짜잖아요. 네. 예, 이런 뉴스를 접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흔들리거나 나는 좀 나중에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짜 뉴스에만 대처하는 것으로는 백신 불신의 어떤 극복이 될 수 없다. 종합적으로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또 전문가분들이 여러 차례 좀 꼼꼼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사회 각계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총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이 가짜 뉴스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전문가분들 그리고 방역 당국의 준비를 잘 믿고 좋은 효과가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